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할 때 숫자가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거는 베팅을 한번 해보기에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베팅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안 좋은데 뭐 한번 장이 돌면서 한번 뭐 많이 빠졌으니까 확 올라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이렇게 쉽죠. 100이 50이 됐어요. 100이 50이 되면 올라갈 여지가 100%잖아요. 근데 100이 80이 됐어요. 올라갈 여지가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정말로 몰라요. 세상을 맞출 수 있다면 베팅을 할 수 있지만 그 베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겪고 힘듭니다. 그런데 숫자가 좋은 회사를 그래도 해야 뭐 버티면서 그래도 숫자를 업데이트하면서 회사가 좋구나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뭐 그래도 미국에서 빅테크를 하겠다면 엔비디아가 숫자가 탄탄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저희 엔비디아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중국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주식을 아무래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보는 게 좋을까? 제가 열심히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숫자가 내려가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숫자가 튼튼하고 미국에서 계속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나마 엔비디아고 무엇보다도 GTC 이벤트가 있잖아요. GTC 이벤트 이후엔 항상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7%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번에 엔비디아를 좀 한번 다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GTC 이벤트는 3월 17일에서 20일에 있고 메인 이벤트는 18일에 이제 젠슨 왕님의 키노 스피치겠죠. 이때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발표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이 AI 산업에서 항상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또 주요 모델들을 새로 발표하고 할 테니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나빴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 물건에는 관세 때리기가 쉽다. 공장이 필요한 것들 관세 때리기 쉽죠. 사실 완전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미국 내수 산업은 관세 영향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런 쪽에 비해서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니까요. 근데 이 하드웨어지만 그래도 좀 타겟책을 찾을 회사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정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뭐 어떻게 관세 맞고 죽겠죠. 그렇지만 여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인텔의 공장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만에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TSMC 주가도 뭐 실적이 괜찮은데 계속 안 좋아요. 그렇지만 TSMC가 대만을 벗어나려는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다른 공장을 쓰는 게 사실 좀 더 쉽죠. TSMC도 물론 미국 공장을 만들 건데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GTC는 약자가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죠. 사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해서 AI, 로봇 다 소개가 될 텐데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블랙엘을 보잖아요. 블랙엘 이제 GB200이 블랙엘이죠. 이제 저번에 우리가 했을 때 하퍼 이게 지금 메인이고 블랙엘이 최신형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다음 거 그럼 뭘까요? GB200 다음은 GB300이죠. 블랙엘 울트라가 나옵니다. 블랙 울트라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루빈 이제 더 최신형 루빈까지 얘기를 할 텐데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리포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진보가 루빈에서 있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이걸 아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신모델이 나오고 신모델이 수요를 만드는 사이클, IT에서 제일 좋은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의 폰이다. 그럼 폰이 새로운 걸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AI가 페이크니 아니니 해도 계속해서 신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을 올리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좀 어쩔 수 없이 사게 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이번 컨퍼런스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블랙엘이 엄청 빠른데 엄청 좋은데 AI에서 추론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블랙엘 울트라가 또 뭘 할 수 있고 루빈이 되면 뭘 할 수 있는가.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추론이잖아요. 추론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인가. 지금 사실 트레이닝은 완전히 엔비디아가 잡았었잖아요. GPU가 1세기였는데 지금 TPU나 다른 진영에서 추론 때는 우리 걸 쓸 수 있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 젠슨 왕은 그렇지만 추론도 결국 우리가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에 대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젠슨 왕의 스피치에서 열심히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로봇, 피지컬 AI. 그러니까 테슬라도 피지컬 AI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한테 이게 물어보고 이런 단계에서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갈 텐데 이제 로봇의 또 두뇌를 또 엔비디아가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들도 어떤 걸 해줄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GTC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좀 환기를 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좀 쉬다가 GTC를 맞고 뭘 딱 발표했을 때 사실 뭐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뭐 이거 엄청 놀라운 게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센티먼트를 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엔비디아 역시 뭐 이게 또 좋은 게 또 나왔구나 이러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유리한 점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PER이 19배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CT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좋게 보는 분들의 추정치에서는 거의 20배 이하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실제 그 야후 파이낸스 아트 나오는 뭐 컨센서스는 25배 정도입니다. CT의 리포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위험한 부분, 관세 이런 것도 좀 얘기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좋은 톤입니다. 보시면 이 중국과 싱가포르가 지금 사실 관세나 그 트럼프 정책에서 좀 두려운 거잖아요. 싱가포르가 왜 두렵냐? 싱가포르 사실 중국의 도관이라서 중국에 가는 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중국과 싱가포르 합쳐서 28% 정도 된대요. 근데 28% 굉장히 크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 심지어 28%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까지도 고려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회사 정도 성장한 회사가 없는데 왜 다른 회사보다 밸류가 더 낮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싸긴 쌉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러게요. 그거는 PEG로 보면은 되잖아요. 그 성장 기업은. 근데 PEG로 볼 때 웬만한 기업들은 뭐 1점 몇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팔란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1배, 어떤 추정에 따라서 뭐 0.9배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PEG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로스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긴 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도 뭐 주요하게 보는 거는 블랙엘 울트라랑 루빈 나오는 거, 이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걸 좀 봐야 된다 했고, 이분이 좀 안 좋게 본 부분은 AI 규제랑 그다음 관세, 이 부분은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엔비디아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 뭐 설명하고 싶겠지만 내가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뭐 누가 질문했거나 아니면 뭐 얘기해야 될 때 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실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좋지만 하지만 신제품 발표라든가 기술적인 진보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표로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표로 보여드리면 옛날에 24년 7월 정말 엔비디아가 정말 모두가 좋아하고 막 이럴 때, 이때가 뭐 40몇 배, 포워드로 40몇 배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PEG 기준으로 뭐 1.34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PEG가 1배 정도 내려왔고요. 이 포워드 PER은 25배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장기 전망 성장도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왜냐면 예전엔 정말 고성장이었잖아요. 고성장률이 체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가 좀 내려온 건 맞는데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그래프로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길게 놓고 이게 높았다가 낮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의 함수일까요? 주가랑 이익의 함수겠죠. 어차피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올라가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익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이 네 가지 조합으로 볼 때, 이 회사 어떤 국면이 있냐는 거죠. 엔비디아는 주가가 내렸죠. 이익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자는 내려가는데 분모는 커진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시차가 있죠. 시차가.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 이익도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동조화되고 결국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 주가와 이익이 디커플링 되는 건 보통 일시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일시적인 구간에 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맞을지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정한 이익이 맞으면 주가가 결국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맞은 만큼 나중에 이익이 떨어져요. 이게 결국은 성장이 꺾이니까 이익이 주가가 미리 떨어졌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빠진 지가 좀 꽤 제법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익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 3년 내 최대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슬라를 사실 제일 빅테크 중에 안 좋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이익이 안 좋잖아요. 이익이 안 좋고 계속 하향된다. 앞으로 이익까지 한 26년까지도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익이 너무 하향되다 보니까 보시면 테슬라 주가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지만 보시면은 이 밸류에이션 레벨은 85배?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낮을 때는 테슬라도 20몇 배에서 40배 정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주가가 리레이팅 됐다 떨어지는데 이익이 더 빨리빨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지만 테슬라는 뭐 이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보통 뭐 미래를 보고 뭐 이게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갈 거다. 근데 그건 저희는 이제 한 6월 정도에 이런 것에 설명이 될 거고, 만약에 130일이 지나 일론 머스크가 돌아와서 테슬라에 집중한다면 그때 모멘텀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숫자석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싼데 왜 떨어지고 있냐? 그리고 뭐 CT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관세,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제한, 이것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중국에 대한 제한은 특히 저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위스키 관세 50 맞으면 와인에 200을 때려라 이렇게 가잖아요. 뭐 이게 200을 누가 생각이나 해봤나요? 그러면은 물건값이 10만 원인데 관세가 20만 원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정말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어느 날 가서 중국에 중국 싫어, 팔지 마 그러면 이제 뭐 H20이고 100이고 뭐고 다 안 돼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엔비디아의 CEO도 걱정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인텔 공장이었던 거예요. 요즘 인텔 주가가 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인텔을 서로 갑자기 인텔 공장을 쓰겠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인텔이 그래도 뭐 기술이 있는데 사실 지금 최신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쪽 GPU 쪽 아예 못했고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뒤쳐졌죠. 그 상황에서 인텔의 공장이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하잖아요. 이거를 쓰면은 왜 좋죠? 미국에 있잖아요. 인텔은 미국 회사입니다. TSMC가 훨씬 공정이 좋지만 대만 회사잖아요. 근데 대만에서 미국에서 공장을 처음부터 만들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지만 잘 안 돼요.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제조업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공장 많이 나갔잖아요. 그분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앰프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 공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잘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캐파도 있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피하고, 트럼프가 항상 원하는 거,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라, 이거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TSMC는 대만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근데 관세를 내라 이건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TSMC와 엔비디아가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기술로 인텔의 공장, 미국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이거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는 특히 좀 좋게 반응하고요. 인텔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TSMC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텔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7% 정도 계속 하락하다가 크게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이런 관세를 피하는 이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GTC AI 컨퍼런스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만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그래도 다른 빅테크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빅테크들은 이익이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늘긴 느는데 예상치보다 덜 늘거나, 아니면은 테슬라처럼 이익이 급감하거나 이런 상태예요. 사실 빅7 중에 이익으로 엄청 좋은 데가 잘 없어요. 메타 정도가 좋았는데, 메타는 이제 광고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위험, 리세션 위험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 막 상승할 때는 이 폭이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도 좋았는데 얘 너무 주도주로만 사다가 얘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너그럽게 받아들여 줍니다. 숫자가 아직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겠지. 이러면서 사줘요.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 같이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엄청 엄격해집니다. 이 중에 뭘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 안 나오는 것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져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주가는 어차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함수잖아요. 이익이 계속 늘면 매크로고 뭐고 결국 회사 올라요. 우리나라 국장 안 좋다 해도 삼양식품 이익 계속 늘어나니까 삼양식품은 정말 20년 동안 크게 올랐잖아요. 이거 결국 이익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익 전망을 냉정하게 엔비디아랑 다른 빅테크들을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 시장을 좀 꺾을 때 이유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빅테크의 이익이 늘지 않거나 가이던스를 하회하거나 이런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 보시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클라우드가 세 회사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근데 클라우드에서 좀 하회했잖아요. 그 클라우드 자꾸 내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거의 3년 동안 이익 추정치 상향이 별로 없어요. 좀 그래도 AI가 한창 올릴 때는 올리고 있었는데 보시면, 그러다가 최근에는 살짝 하향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고밸류 주식이 되게 쉽지 않죠. 또 리스크가 뭐가 있죠? 정부실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 그다음에 약간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될 때 뭐가 가장 큰가요? B2C,
그렇다면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애들은 광고나 리테일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다 걱정이 되겠죠. 뭐 아마존은 관세도 걱정 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애플 이 경우는 관세 전쟁.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는 관세 직격타. 부품이 필요하고 제품을 매출해야 되는 회사, 관세 직격타죠. 이런 회사들은 다 불리합니다. 이익을 감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보면은 빅7, M7에서 남는 회사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추정치가 23년에 좋게 볼 때, 그때 전망치에 지금 5분의 1까지 25년 전망치가 내려왔고요. 작년 말, 얼마 전까지 대비로도 거의 뭐 40, 50%가 지금 추정치가 내려왔습니다. 추정치가 뭐 거의 눈으로 대충 봐도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그러면 우리의 이제 7개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3년 내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가 속도가 더 빨라요. 성장률 체감은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도 그래도 어쨌든 상향을 시키고 있는 그 빅7 중에는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실적 1년으로 봐도 짧게 봐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소가 한 거, 이렇게 이런 뭐 아마존이 한 거 새로운 게 뭐가 있다기보다는 엔비디아는 그래도 뭐 블랙에 울트라 또 나오면 또 울트라 또 사야 되잖아요. 루빈 나오면 루빈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뒤가 있고 그 뒤에 좀 더 하이엔드의 제품들을 계속 파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 막 컴퓨터 맨날 바꾸는 때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막 느린데 막 진보가 빠르고 막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어요. 그때 컴퓨터 막 샀는데 지금은 옛날 컴퓨터 써도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하기에는 물론 AI 컴퓨터로 가면 엄청 새로 사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AI 지금 투자 사이클은 아직도 최신형 제품이 나오는 빨리빨리 나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올해도 올해 상반기는 좀 더 별로 안 올리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쪽은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괜찮다. 그리고 이 매크로 경기 둔화랑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사들이 힘들어지면 막 캐펙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직격탄은 좀 덜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지금 광고 관계가 좀 빠지면 바로 안 좋아지는데 여기는 B2B로 투자하는 사이클이니까 AI에 대한 경쟁만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라도 사갈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 실적 추정치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회사 이익이 유지만 된다면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이런 기대는 좀 생기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정부에서 막 계속 자랑하는 부분이 저희들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는 확실히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뭐 한 번도 못 한다 그러다가 지금 3번 정도는 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까지 내려가고 이익점만 올라간다면 이런 회사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버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좋은 기업에게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향후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죠.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GTC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주가도 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기도 하고 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할 때 숫자가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거는 베팅을 한번 해보기에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베팅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안 좋은데 뭐 한번 장이 돌면서 한번 뭐 많이 빠졌으니까 확 올라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되게 이런 쉽죠. 100이 50이 됐어요. 100이 50이 되면 올라갈 여지가 100%잖아요. 근데 100이 80이 됐어요. 올라갈 여지가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정말로 몰라요. 세상을 맞출 수 있다면 베팅을 할 수 있지만 그 베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겪고 힘듭니다. 그런데 숫자가 좋은 회사를 그래도 해야 뭐 버티면서 그래도 숫자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회사가 좋구나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뭐 그래도 미국에서 빅테크를 하겠다면 엔비디아가 숫자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좀 숫자로 탄탄하겠죠. 근데 팔란티어는 고밸류 논란이 있고요. 뭐 엔비디아는 사실 고밸류라고 하기에도 좀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이 반등할 경우 앞에 설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V자로 지금 아직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뭐 중국 테크를 공부하고 뭐 유럽 주식도 얘기를 하면서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계속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대신에 좀 합리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 고민도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뭐 편하게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꼭 엔비디아도 좋지만 엔비디아 관계가 없는 다른 미국 주식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랑 이제 미국 시장 빅테크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